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네,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결정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최저임금법 중에서도 어떤 조항과 관련된 내용이었나요? 판단 대상이 좀 여러 개이긴 한데 네. 가장 핵심 대상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였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조금 이제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간략하게. 해당 조항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만 지급을 해서는 안 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최저임금을 다 지급을 한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인지를 판단을 할 때 소정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 시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일주 40시간이라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40시간에 대한 최저시급만 주면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40시간이라는 소정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 시간인 8시간까지 포함이 돼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라는 가정하에 48시간에 대한 최저 시급이 지급이 되어야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네, 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같은 조항이 왜 위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우선 배경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해당 시행령 5조 1항 2호가 들어오기 전부터 네, 노동부는 똑같이 주휴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최저임금 위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법조항이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요, 보면은 이 법조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되니까 나의 기업 경영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것 자체가 근로계약에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계약 자유 원칙도 침해한다. 그래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인지를 판단을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판단을 하는 그 시행령 조항이 사용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핵심 대상인 시행령 5조 1항 2호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해당 조항은 사용자들의 기업 경영 자유와 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서 이 결정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 자체가 주휴수당의 존폐를 다루는 사건이었다라고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예전에 최저임금 관련한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어렵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은 좀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존폐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 대상은 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다 했느냐 여부를 최저임금법에서도 판단을 하는 게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보니까 주휴수당 존폐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판단을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라는 이런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된 사건은 주휴수당의 존폐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할 것인가, 포함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을 구분을 하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일반 사업장에서 이제 노무 관리를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 최저시급만 지급을 하면은 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주휴수당까지 지급을 해야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안 나온다 이 말인데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근로기준법 위반만 나오는 경우 하고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최저임금법 위반 나오는 경우는 형사처벌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형사처벌이라는 문제가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실 때 주유수당이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